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상장하는 엔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청약을 하셨고 또 기대하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최근 테슬라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종목들의 하락을 불러온 LFP 배터리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캠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일에 상장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상장하는 종목이 총 3종목인데요. 카카오페이와 피코그램이 3일에 같이 상장합니다. 그럼 청약 결과부터 간단히 리뷰할게요. 먼저 일반 청약 결과입니다. 경쟁률은 1276대 1, 증거금으로 16.5조 원이 들어왔는데요. 충분히 흥행했던 청약이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배터리 관련 뉴스 때문에 청약을 망설인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유사 모집 규모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게요. 화면은 엔캠과 비슷한 규모로 올해 모집했던 종목들인데요. 800억 원부터 1000억 원으로 모집했던 8종목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코스닥 대형급으로 분류되는데요. 모집 규모가 조금 애매한 걸까요?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도 시초가가 200%로 시작한 종목이 3종목 있었습니다. 솔루엠, 네오이뮨텍, 아주스틸인데요. 그래서 이 3종목의 평균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종목의 평균 일반 경쟁률은 1078대 1이었고 청약 증거금은 14.7조 원이었는데요. 엔캠과 비교를 해보면 엔캠의 일반 청약 결과가 약간 높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약 결과만 보았을 때 엔캠도 시초가가 200%로 출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청약 결과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647대 1로서 그래도 평이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의무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64.5%인데요. 금년 청약 종목 중에서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1위는 카카오페이였죠.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최종 배정에서 의무 합격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 부분은 일요일에 방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 랭킹 5위의 종목 중 2종목이 따상을 기록했는데요. 일진하이솔루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무 합격이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따상 여부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엔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종 의무 합격 비율인데요. 무려 83.9%입니다. 제가 최종 의무 합격 비율은 데이터를 따로 집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몇 위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아마도 1위 기록인 것 같은데요. 기관 투자자가 청약한 물량이 100주라고 가정하면 84주가 보호예수가 걸린 겁니다. 상장일에 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소리인데요.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이 약 38%, 6개월 합약이 약 34%로 의무 합약 기간을 길게 신청한 기관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의무 합약을 고려해 보면 엔캠의 상장일 주가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무시한 의무 합약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476만 주, 비중으로는 31.5%가 유통됩니다.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약 26%인데요. 기존 주주가 많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20%대로 내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유통 물량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모가 기준의 상장일 유통금액은 약 2천억 원인데요. 가벼운 수준은 아니지만 단독 상장하는 2차전지 종목이므로 어느 정도는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전환사채인데요. 17만 5천 주는 바로 보통주 전환이 가능합니다. 1.2% 해당되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뭉텅이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도 엔캠의 청약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배터리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엔캠의 청약 기간에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사용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가고 엔캠의 청약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잠깐 2차 전지를 설명을 드리면 양극재를 어떤 물질로 만드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NCM 배터리라고 부르고 여기에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섞어주면 NCA 배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리튬, 철, 인산으로 양극재를 만든 배터리는 LFP 배터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터리의 이름은 각 물질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와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NCM 배터리는 주로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단점인 주행 거리를 늘려줄 수 있고요. 대신 사용하는 물질이 비싸다 보니 배터리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차량이 전소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안정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결국 연구 방향을 저렴하게 만들면서도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요. 높은 원가인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면서 니켈의 함량을 끌어올리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제는 양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데요. 약 3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낮다고 하는데요. 다만 효율이 나오질 않다 보니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터리를 비교해 보면 장점과 단점이 교차되는데요. LFP 배터리는 약 95%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 배터리를 고도화시키고 있는데요. 보통 배터리는 배터리의 셀과 그걸 담아주는 모듈, 그리고 모듈을 모아주는 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의 모듈이 필요한 이유는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여주는 모듈을 없애고 바로 배터리 셀을 팩에 담는 셀2팩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 모듈이 필요 없으니 셀이 더 많이 담기면서 공간 활용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LFP 배터리도 단점이었던 저효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가형 전기차 모델은 이 배터리를 채용하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인데요.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원가 비중이 30에서 40%라고 합니다. LFP 배터리가 가격이 약 30% 저렴하니까 원가도 절감되고 또 전기차의 가격도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가격 저항을 일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전기차 제조사들은 고가형 모델에는 NCM 배터리를 채용하고 저가형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채용하면서 가격에 맞는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NCM이나 NCA 배터리의 점유율이 86%라고 하는데요. LFP 배터리는 11%밖에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양이 점점 커지면 국내 기업들이 주로 만들던 NCM 배터리의 점유율이 일부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향후 전기차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년 큰 폭으로 판매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NCM 배터리가 점유율은 일부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서 NCM이든 LFP든 배터리의 생산량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점유율이 일부 하락하더라도 2차 전지의 필요성에 대한 니즈를 훼손할 만한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NCM과 LFP를 구분하는 것은 양극재의 활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슈로 1차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으로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있는데요. 화면은 두 기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슈가 터지고 주가는 조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므로 주가의 급상승에 따른 일부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엔캠의 사업 영역인 전해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볼까요? 첨보와 동아기업이 있는데요. 첨보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 동아기업은 확연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도 이번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어차피 이들 기업이 소재를 공급하는 주요 회사들은 NCM 배터리를 주로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므로 영향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엔캠의 상장일 주가를 예상을 해볼 텐데요. 첨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아기업도 전해질을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 부문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해질로만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은 첨보 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21년 추정 PER로 비교를 할 텐데요. 첨보의 어제 기준 시가총액은 약 2조 8천억 원이었고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21년 이익은 414억 원입니다. 그럼 PER은 68.4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엔캠은 투자 설명서에 21년 추정 순이익을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123.7억 원인데요. 그래서 이 이익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엔캠의 금년 추정 이익에 첨보의 PER을 곱해주면 시가총액으로는 8,459억 원이 나오는데요. 주식수에 나누어주면 주당 56,000원이 됩니다.
첨보와 펀더멘탈로 비교를 해본 적정 주가는 56,000원인데요. 공모가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다만 엔캠은 현재 캐파 증설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나 헝가리의 공장까지 완공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익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근본 공모로 조달한 900억 원도 가뭄의 단비처럼 투자금액에 사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엔캠의 목표 시가총액은 첨보의 절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첨보가 약 2조 8천억 원이므로 절반이 1조 4천억 원이 됩니다. 1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이라면 주가는 9만 3천 원이 되는데요. 공모가 기준 121% 상승한 주가입니다. 이 가격에 도달하려면 시초가는 200%로 출발해야만 가능한 주가인데요.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표 매도 금액은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느냐에 따라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시초가의 형성에 따라 시장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청약하는 종목이 많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일은 SM 상선에 대해서 워밍업으로 알아볼 텐데요. 초대형 종목입니다. 청약해볼 만한 종목인지 사업 현황과 증권 신고서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파악해 볼게요. 그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